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940년대 미국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스탠포드 대학의 프레드릭 터먼 교수가 휴렛 패커드를 만들었다. 자기 제자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980년대 원래 실리콘밸리는 IT 혁명을 기초로 해서 실리콘밸리가 커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휴렛 패커드. 1980년대 초에 애플이라는 이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사가 실리콘밸리였어요. 여기서 새로운 개념, 기술만 갖고 있으면 그동안 휴렛 패커드처럼 창업이 가능했는데 이제 기술 가지고는 안 된다.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뭐가 뒷받침돼야 되냐? 내가 좋은 기술 갖고 있어. 좋은 회사를 만들었어. 그 좋은 회사를 통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그런데 이게 잘 안 팔려. 최고인데 안 팔려요. 누가 봐도 최고예요. 안 팔려요. 왜 안 팔릴까? 누가 봐도 여러분들 중에 정치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나는 훌륭해. 나는 지구주순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대한, 이 국가사회에 대한, 이 지역사회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무한한 비전을 갖고 있어. 나는 그런 또 의지도 갖고 있어. 나는 나를 죽이고 공을 우선시하는 멸사봉공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의 아주 훌륭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날 알아봐주지 않아.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은 떨어져. 누가 했던 말이죠? 날 알아봐주지 않아. 날 알아봐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홍보. 자기를 알려야 돼. 자기를 알리는 게 뭐예요? 홍보예요. 그죠? 비즈니스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마케팅. 애플이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애플의 마케팅 뭐죠? 사과 한 입 떼먹은 사과죠. 그렇죠? 아이폰 갖고 계시죠? 예. 이 마케팅이 도입되면서 실리콘밸리가 전면적으로 커졌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밸리도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소위 IT로 생산된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버블, 소위 거품이 끼기 시작했어요. 거품. 그런 위기를 맞이했다가 지금 다시 실리콘밸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IT를 넘어서서 바이오의 BT, 그리고 CT. BT란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IT는 들어보셨을 거고, IT 알죠? 통신혁명, 정보통신혁명의 대표가 모바일 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BT는 바이오. 우리가 보다 오랫동안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바이오 헬스가 대표적이고. 바이오. 이제 CT로 넘어가고 있어요. CT는 클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지금 이러면서 실리콘밸리가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자, 이 실리콘밸리는 완전히 자생적인, 자율적인, 누가 시켰을까 아닙니다. 이 실리콘밸리는 프레드릭 터먼 교수가 자기 제자 휴렛 패커드를 통해서 시작이 됐고 발전했고 1980년대 애플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마케팅을 구사하면서 미국 전체를 대변하는, 여기서 탄생한 기업들이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등이 다 여기서 시작된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누가 강제해서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정치권과 훨씬 떨어져 있는 회사들이었어요. 이 실리콘밸리에 처음으로 관심을 표명했던 대통령이 누구? 김대중 대통령? 실리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오바마 전에 민주당 대통령이 누구죠? 잘생긴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실리콘밸리를 방문합니다. 그제서야 관심을 가졌을 정도예요. 정치권과 무관했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한번 방문하니까 미국의 상원의원들 30명이 떼거지로 방문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실리콘밸리를 전 세계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들이 방문하는 촌스러운 사람이 될 정도로 돼버렸어요. 완전히 자생적인 미국판 혁신 성장의 기본입니다.
자생적이고 자율적이고. 반면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한국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따라갈 수 있나? 아니오시. 한국의 소위 가장 중요한 기업, 청년 창업 국가를 만드는 창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돈이다. 돈을 대줘야 되는데 돈은 미국에서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돈 많은 아까 말씀드린 위험자본, 벤처 캐피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학생들에게 너 무슨 생각 갖고 있니? 너 창업할 생각 없어? 있어. 들어보자. 좋은데 그거 내가 투자. 한국의 벤처 캐피탈 있습니다. 수도권에 강남에 테헤란로에 가면 테헤란밸리라고 하죠. 테헤란밸리. 그 다음에 요즘에 판교까지 내려왔습니다. 경기도 판교밸리. 서울대학교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인데 연구 중심의 대학이 아니라 돈 버는 게 멋지잖아요. 기업 만들고 투자하고 하는 거. 서울대학교가 요즘에 서울시하고 관악구청하고 자매계를 맺어가지고 소위 관악밸리를 만들고 있어요. 실리콘밸리를 모방해가지고. 근데 한국의 돈을 위험자본을 이라고 하면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벤처 캐피탈의 혜택을 받은 한국의 스타트업 벤처 기업이 몇 프로나 되느냐.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대략 벤처 기업이 3만 5천 개쯤 됩니다. 3만 5천. 3만 5천 개 중에 벤처 캐피탈이라는 위험자본의 혜택을 받은 프로테이는 1%가 채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위험자본이 아니고 땅 짓고 헤엄치기 식의 투자만 한다는 얘기죠.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100%이거나 이미 성공해 있는 기업들에게 포장해서 계속 지원만 할 겁니다. 또 해먹은 사람만이 해먹어요. 받은 사람만이 받아먹어요. 나머지 99% 아니 99% 아니 96%의 스타트업들은 이 벤처 캐피탈의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미국과 같은 실리콘밸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마중물이 되어서 약간의 강제성을 띠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래서 제가 아까 법률에서 아까 말 엑셀러레이트를 처음 얘기한 겁니다. 엑셀러레이트라는 법률에 그러한 도구와 개념을 다 만들어놨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기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다운에는 창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 못해. 꿈이 있어. 벤처 캐피탈이 서다운 의원을 거듭볼 리가 없어요. 자, 미국의 실리콘밸리 케이스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건 뭐냐? 중국에 가면 중관촌, 중국어로 중관촌이라는 게 있어요. 북경에 있는 한 에어리어를 얘기합니다. 미국판 실리콘밸리입니다. 중관촌. 누가 만들었게요? 이것도 정부가 만든 게 아닙니다. 시진핑 정부? 아닙니다. 시진핑은 칭화대학을 나왔습니다. 중국 북경에 있는 북경대학과 칭화대학이 중국 양대 대학교입니다. 북경대학은 주로 정치 쪽에 강세를 갖고 있는, 정치 경제 쪽에 강세를 갖고 있는 곳이고, 칭화대학은 정치 경제가 아닌 공업, 공대가 강한 대학이에요. 시진핑은 공대 출신입니다. 시진핑이 딱 나와서 보니까 시진핑이 만드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딱 올라타가지고 훨씬 확장을 시켰죠. 이 중간춘의 현재 스타트업 회사 스타트업이라는 회사의 개수가 1만 6천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 인력만 200만 명. 대전시구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16,000개나 돼요. 이런 중간춘을 누가 만들었냐? 교수가 만든 게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중국 과학원이라는 그러한 과학원의 한 연구원이 최초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꿈을 대전, 서구를, 동구를, 중구를, 대덕구를, 유성구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 지역에 뭔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뭔가 만들고 싶은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얘기합니다. 한 연구원이 IT 혁명이 막 불이 오를 때 어느 기업을
조그만 기업 똑같죠? 미국과 조그만 기업을 만들면서 중간출이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중국 북경시의 시장도 아니고 북경 안에 있는 한 구, 예를 들어서 대전 같으면 서구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든 하이엔디라는 한 자치구입니다. 북경시의 자치구 하이엔디라는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든 이게 중간춘의 시작입니다. 중간춘의 시작. 그런데 하이엔디구에서 베이징시로 1980년에 이관이 됩니다. 왜? 베이징시가 딱 보니까 대전시로 놓고 보면 서구가 딱 보니까 뭔가 잘하고 있거든. 조례를 만들어서 뭔가 폼나게 하고 있는 거야. IT 혁명에 딱 올라타가지고 재밌게 잘하거든. 멋지거든. 괜찮거든. 미래지향적이거든. 아까 말한 민주적으로 가장 수준 높은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북경시가 딱 가로채요. 북경시가 주관이 돼 있어. 그런데 이 북경시 그리고 하이엔디구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조례에서 제가 공부를 하는 데서 가장 놀란 일입니다. 뭐가 놀란 일이냐? 여기에 외국인과 합작 투자회사를 만든다. 오케이. 자본주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죠. 자본주의. 소위 자본주의의 꽃이 뭐예요? 자본주의.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한 책임을 지는 주식회사.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주주로부터 주식을 팔아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망하면 내가 안 망한다. 회사가 망한 거지 내가 안 망한다. 유한 책임론. 이것이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에 결정적인 힘입니다. 결정적인 동기가 된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망하고 개인인 나도 망하면 누가 창업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연대보증제도가 그겁니다. 사돈의 8촌까지 연대보증을 세워야지 기업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 개인도 망합니다. 그 개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엄마, 사촌, 사돈의 8촌까지 망합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가 그랬습니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주식회사예요. 중국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식회사가 가능하고 외국인과 합작 투자가 가능하고 외국인 투자를 받아서 합작이 가능한 이거는 그럴만하네. 중국이 대단하네. 이것이 개혁 개방입니다. 소위 말하는 등소평이 말하는 개혁 개방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놀란 게 아니라요. 무형자산, 지적 재산권, 즉 아이디어, 생각, 이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환산해서 아이디어를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심지어 이 회사는 단 100만 원짜리 무슨 기구도 없이 오로지 100% 무형자산만으로 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내가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이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돈 한 푼 없이. 돈은 어디서 대주냐? 아까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VC가 대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나라는 어디서 대줘요? 정부가 대줘. 누가 좋은 생각만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100% 그것을 값어치로 투자로 인정해서 그런 법인을 만들게 해주고 거기에 실질적인 자본은 정부가 대줍니다. 그 정부의 대표적인 중간춘의 사람, 인적 자본은 칭화대학이 제공하고 칭화대학 내에 칭화홀딩스라는 무려 60조 원을 갖고 있는 소위 정부 주도형 자본회사입니다. 정부 주도형 자본회사 60조 원을 칭화홀딩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지만 무수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무려 16,000개의 회사가 이 지역에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중국 형신의 큰데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미국형? 중간춘형?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선배님,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선생님이 가야죠. 우리는 중간쯤이면 좋겠어. 아까 벤처 캐피탈을 있습니다. 그냥 맡겨놨더니 전체 100% 중에 4% 정도만이 혜택을 보고 나머지 96%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벤처 캐피탈이 한국의 시장입니다. 나머지 96%를 누가 채워줘요? 정부가 채워줘요. 정부가 마중물이 돼서 민간 자본이 함께 따라오는 그러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